네, 안녕하세요. 슈퍼탐구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아, 말을 하는 직업을 한 18년 정도 네, 하고 있고요. 또 방송, 리포터, DJ, 강사, 뭐 스피치 코칭,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삶이 성공의 방향으로 가느냐, 혹은 실패의 방향으로 가느냐가 저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한다는 것. 그런데 어떤 말을 잘하냐면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나를 위한 자존감이 높은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되고 나서의 사람들과의 대화, 또 내가 하는 이 말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 어떻게 보면 사실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이런 대화가.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꼭 이 대화의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화의 기술,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꿀팁 몇 가지만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의 기술. 자, 첫 번째, 우리 아이. 보통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네,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이런 일들이 좀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TV를 보고 있어요. 네. 아이의 이름이 지우라고 합시다. 지우가 TV를 보고 있어요. 지우야, 숙제는 다 하고 TV 보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지우가 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보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숙제를 안 한 거죠. 왜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제가, 숙제 한 줄 알았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치미를 그냥 뚝 떼는 거죠. 그런데, 이 1, 2학년의 아이들이, 이 잠깐의 이 상황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순진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황만 내가 잘 넘어가면 되겠지. 나 TV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1, 2학년 정도의 나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내가 여기서 거짓말로 숙제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검사를 해서 내가 숙제를 안 한 걸 아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를 보면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또는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쥐어 박아야 되는지, 이거를 아이를 혼을 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대개는 사실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엄마가 숙제하고 TV 보라고 그랬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타이를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도, 네, 알겠어요. 다음에는 숙제하고 볼게요. 라고 사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떨 때 사실 엄마나 아빠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거나, 피곤하지 않거나, 마음에 좀 건강함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경우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떨 때냐?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에요. 그런 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아이에게 다그치게 되죠. 너 엄마, 이제 평소에 얘기하는 목소리 톤보다 이제 더 높아져서, 너 엄마가, 그렇게 숙제 안 하고 TV 보지 말라고 그랬지? 왜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엄마가 조금 힘을 빼고, 아이에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말을 하는 거, 엄마가 숙제부터 하고, TV 보라고 그랬잖아.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변명에 조금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궁지에 딱 몰려서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말을 딱 하게 되면 아이가 말문이 딱 막힙니다. 그게,
내가 하려고 그래. 이제, 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다그치게 되는 경우에. 그 아이가 할 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댔었던 아이였는데,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정말 야단을 치는 순간 아이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오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좀 멘붕의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다시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당황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빨리 판단을 하시고 다시 아이에게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그 뭔가 그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는. 끝까지 다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엄마들 중에 아이에게 끝까지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사실 그 순간 아이의 생각, 아이의 가치관, 아이의 마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다그쳐요. 아이가 뭔가 핑계를 대요. 그러면 아이는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뭔가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뭔가 뭐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일순간에 완전히 다그치는 순간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를 버리고 엄마한테 복종한 거예요. 복종. 그런데 아이한테 절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아이에게도 생각이 있고, 아이에게도 가치관이 있고, 아이에게도 나름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10살, 11살 정도가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 수준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원하고, 더 나이가 먹었을 때 아이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네가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인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일순간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에는 아이에게 잘못을 했다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 엄마가 화가 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아이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엄마를 화나게 하는 행동인지조차도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 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구석까지 몰아서 아이가 정말 마지막에 정말 네 잘못했다. 죄송하다. 정말 이런 상황까지 정말 체면을 다 버리고 아이에게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고 엄마에게 복종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더 이상 나쁜 아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정말 한쪽 구석으로만 밀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나쁜 아이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아이에게 해결책을 묻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해결책을 물어봤을 때 아이 또한 엄마와 약간의 조금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엄마가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이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면 아이도 훨씬 더 그 행동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이에게도 체면이 있다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체면이라는 게 어른한테도 체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이제 뭐 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한다면 버스비가 만약에 1,100원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500원짜리 2개하고 만약에 50원짜리 1개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100원인데 1,050원 모르겠지? 다음에 좀 더 넣지 뭐. 일부러 이거를 막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이제 1,050원을 딱 집어넣게 되었어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또 마침 버스 기사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딱 50원을 넣은 걸 봤어. 1,100원인데 1,050원을 넣었어. 근데 그거를 보고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버스비가 1,100원인데 왜 1,050원밖에 안 넣습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50원, 사실 동전 5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원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을 만약에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까짓 것 50원 때문에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그죠? 이런 그 막 모멸감, 또 그 순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1,050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잘 넣을게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나고 창피하고 사실 고개를 못 들고 너무 뭐 이까짓 것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하는 사실 기사님한테 엄청 진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입장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말 기분 좋게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른들도.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의 체면을 무시당하면 아이도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얼음이 돼버리는 우리 아이들이라고요. 사람은 사실 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죽 우리 이렇게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체면을 구긴다든지 아이의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야단만 치게 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체면을 살려줘야 우리 아이들의 그 자신감이 자라게 되는 건데요. 그 엄마들이 아이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이가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게 나는 나쁜 아이구나.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이지?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자아상이 한참 형성될 때가 사실 초등학생 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고 굉장히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악영향을 그 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 있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실 우리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사실 정말 여러분 매우 중요하잖아요. 뭐 보통 우리 엄마들 요즘에 굉장히 똑똑하셔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방향이 잘못된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스스로 해서 본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뭔가 그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너무 많은 학습과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너무 그 두뇌 개발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 정말 무엇을 하든 아이가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원해서 아이한테 시키는 건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지 내가 시켜서 아이가 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아이가 원하고 있는지, 아이가 이것을 했을 때 행복한지 반드시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그래야 엄마가 시켜서 100점을 맞는 건 그건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자존감을 일으키지는 못하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즐거워서 본인이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결국 자존감과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거지.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시켰어.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걸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죠. 억지로라도 시키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감을 키우거나, 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의 체면을 살려주는 일은 아이의 인생을 구하는 일과 같다고 하니까요. 이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아이의 체면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면 너무너무 바람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아이의 잘잘못을 따져주는 건 너무너무 반드시 해야 될 일.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물건을 던져서 친구를 아프게 한다든지 나쁜 말을 사용해서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상황을 파악해서 얘기는 들어줘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런 리액션을 잘못된 행동으로 했다는 건 반드시 고쳐주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아이에게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대신 그 즉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아이는 그 상황을 벌써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의 잘잘못을 따져주지만 아이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는 건 아이의 체면과 아이의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지 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대답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부모님도 실수가 있죠. 당연히 부모님도 실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혹시 미안하다는 사과를 잘 하고 계시나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어머니를 봤을 때 자기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결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X입니다. 아이와 함께 뭔가 그 관계의 소통에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아이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어떤 대학생이 되게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자기 부모님을 죽여서 토막 살인을 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떠들썩했죠.
완전 폐륜화가 됐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연구했던 어떤 한 교수님이 어, 이 아들이 정말 21권에 달하는 일기를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 그 일기를 읽고 분석을 한 결과 이 아이가 자라오는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가 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굉장히 냉정한 아빠와 굉장히 히스테리가 심한 엄마 밑에서 너무너무 그 학대를 너무너무 받았던 거죠. 심리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이런 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에게 이게 사실 자기가 자라오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자기의 일기와 이런 자기의 아픈 상처들을 쭉 리스트를 적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엄마한테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한 번 화를 냈었대요.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이때는 나한테 왜 그랬고 저 때는 이렇게 했고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러 했느냐고 자기 그 삶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부모님의 그 리액션이 사실 너무 중요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네,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정말 시덥지 않게 이 아들을 그 순간에도 무시했어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굉장히 냉담하고 자기의 마음을 몰라줬던 그 부모님을 결국 좀 그렇게 했던 좀 되게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경찰서에서 그 형사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울면서 얘기했던 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면서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전에 들었었는데요. 아이도 부모에게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 거에 대한 사과를 아이들도 받고 싶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아이들의 기준에 있어서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아이들에게 바로 그 즉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사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부모 스스로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아이와 평등한 관계에서 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아이가 빨아야 하는 운동화를 내놓지 않았다거나 뭐 사소한 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아이를 깎아내릴 때가 있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걸 내가 말로 미리 챙겨줄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내놓은 걸 가지고 막 다그치 너 왜 이런 것도 안 해? 막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엄마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미안해. 엄마가 아까 너무 사실 좀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너무 큰 소리로 얘기했지. 너무 야단쳤지. 미안해. 사과할게. 너도 많이 놀랐지? 라고 엄마도 잘못했다는 걸 아이에게. 엄마가 앞으로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을게. 엄마도 한번 고쳐 보려고 노력해 볼게. 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제서야 엄마가 나한테 막 이렇게 다그치고 화냈던 이런 감정이 딱 풀리면서 알겠어요. 저도 엄마 힘들지 않게 저 잘 할게요. 라고 아이들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 그래도 엄마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냥 혼나고 말고 엄청 막 너무 엄마가 나한테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한다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그 자존감이 매우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아이들도 엄마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평소보다 훨씬 더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말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되지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엄마 아빠는 들어주지도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해도 소용도 없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 하시겠지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만 내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사과해서 아이들과의 그 평등 관계를 유지하시고 아이들의 그 그 자존감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을 때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런데 아이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괜찮아. 괜찮아, 엄마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엄마가 뭔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입장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입장이 많이 되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나도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사과를 하면 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용서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감정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도 그 사과하는 그 마음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과를 받음으로써 부모로 인해 받은 감정적인 상처를 우리 아이들이 빨리 치료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유 없이 막 큰 소리를 내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혹은 뭐 잘 보호하지 못해서 아이가 다쳤을 때 아이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속하게 부모가 그 즉시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면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되기 때문에 사과는 잘못을 깨달은 그 즉시 해야 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사과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아이의 그 마음의 상처가 덧나기 때문에 그 아무는데도 사실 더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과의 좀 대화가 좀 힘들다, 좀 잘 안 된다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거나 뭐 좀 다그쳤거나 좀 실수를 한 게 있거나 아이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뭐 지호야 엄마가 이런 거는 우리 지호의 마음을 많이 몰라줬던 것 같아. 아, 그런 면에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런 말 함께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얘기 같이 많이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화를 너무 자주 내서 미안해.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많이 이런 말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 마음의 상처가 딱 치유가 되면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아이가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좀 감정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네, 사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를 나누실 때는 꼭 이런 좀 사과의 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체면을 좀 고려해주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의 관계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좀 미안해라는 말, 사랑해와 함께 더불어서 엄마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우리 지호 너무 사랑해. 엄마가 그동안에 너무 자주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해. 사랑해. 엄마가 그동안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행복한 표정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피치에 관련된 다양한 말에 관련된 동영상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부모와 아이 간의 좀 소통의 이런 대화,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 대화, 또 말의 중요성 이런 것들 또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 또 골라서 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